김일성 사망 20주기 중앙추모대회가 개최됐습니다. 전병호 인민군 무장장비관 명예관장의 사망으로 국가장의위원회가 구성됐습니다. 평양 순안국제공항 제2청사 공사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공항 건설 의도를 살펴봅니다. 북한이 미국에서 10월 개봉 예정인 영화에 대해 불편한 속내를 드러내고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유니TV 한반도는 지금의 김하늘입니다. 오늘은 통일부 정세분석국 정현주 사무관을 모시고 한 주간 한반도 동향을 살펴보겠습니다. 사무관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사무관님, 이 북한 김일성 주석이 사망한 지 20주기를 맞아서 평양에서 추모대회가 개최가 됐습니다. 이 대회에서 특별한 점 있었습니까? 네, 7월 8일 김정은의 참석하에 중앙추모대회가 평양체육관에서 개최되었으며 이를 실황 중계하였습니다. 당 중앙위 비서인 김기남의 사회로 시작되었으며 묵상, 추악, 추모사 순으로 진행이 되었습니다. 이 중앙추모대회는 김일성 사망 1주기에서 3주기 및 정주기에만 실시합니다. 이번 추모대회에서 김일성의 업적으로 주체사상, 인민중심의 우리식 사회주의, 수령의 후계자 문제 해결 등을 언급하였습니다. 특히 노동자의 기름 묻은 손을 허물없이 잡아주시고 밤머리에서 농민들과 다정하게 이야기했다. 새 교복을 입은 아이들과 기념사진을 촬영했다 등의 사례를 들면서 김일성의 애민 행보를 적극적으로 선전하였습니다. 또한 이번 중앙보고대회 시에는 전 인민무력부 제1부부장인 현철애가 약 7개월 만에 등장한 것이 특징인데요. 현철애는 2013년 12월 16일 김국태 장례식 참석이 마지막 공개 활동이었습니다. 현철애의 현 직책은 불분명하며 주석단에서 정치국 위원인 김원홍과 정치국 후보위원인 최불 사이에서 위치하고 있었습니다. 이 지난 9일에는 이 전병호의 사망 보도가 있지 않았습니까? 이 국가장의위원회까지 구성됐다고 하는데요. 이 전병호는 어떤 인물입니까? 네, 전병호는 1926년 자강도에서 출생했고요. 1970년부터 14년까지 당 중앙위 후보위원 및 위원, 정치국 후보위원 및 위원을 역임하였습니다. 2012년 5월부터 14년 사망시까지 군 부장장비관 명예관을 지냈습니다. 북한은 당 중앙위 그리고 국방위원회 공동발표 형식으로 총 89명의 상임위원회를 구성했습니다. 위원장은 김정은인데요. 이는 당 중앙위, 국방위 공동발표 형식을 취함으로써 국방위원회 제1위원장 직위를 가진 김정은이 위원장을 맡은 것으로 평가됩니다. 2013년 12월에 있었던 김국태 당 검열위원장 장례식에서는 당 중앙위원회,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공동발표로 김영남을 위원장으로 선정한 것과는 대조됩니다. 이번 국가상임위원회는 위원 수도 김국태 장례식에 비해서 35명이 많습니다. 김영남, 박봉주, 황병설, 이영길, 현영철, 김기남 등 위원은 총 88명입니다. 기존 정치국 위원들 중에서 김경희, 김영춘, 김영일, 김창섭, 김경식 등은 제외되었습니다. 네, 또 이 평양에서 국제공항이 건설되고 있다 이런 소식이 있는데요. 제2청사를 건설한다는 것은 그만큼 수요가 있기 때문으로 볼 수 있지 않습니까? 네, 북한은 7월 11일 중통을 통해서 김정은이 평양국제비행장 항공역사 건설장을 현지 지도했다고 보도하였습니다. 제2청사를 건설하는 공사인데요. 2012년 7월 김정은이 제1청사를 현지 지도하면서 제2청사도 건설할 것을 지시한 바 있습니다. 평양 순안공항은 1955년도에 건설되었고요. 평양 중심부에서 약 24km 떨어져 있습니다. 2개의 활주로가 있으며 주 1000여 명이 이용하고 있는 것으로 추정됩니다. 현재 정기적으로 운행하는 국제편은 중국 북경, 심양, 그리고 러시아 블라디보스톡인데요. 부정기적으로는 평양, 선덕, 청진 구간과 기타 국가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현재 국내선, 국제선 구분 없이 사용하는 제1청사만으로는 대외적으로 국제공항으로 인정받기 어려운 상황에서 국제선 전용으로 활용하기 위해서 제2청사를 건설한 것으로 보입니다.
최근 북한에 다양한 관광 상품이 개발되고 북한이 관광에 적극적인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요. 그런데 만약 항공의 수요가 증가를 했다면 통상적으로는 활주로, 노선 증편부터 순차적으로 이루어진다고 합니다. 이번 북한의 제2청사건설처럼 청사부터 건립하는 것은 수요가 늘어났기 때문에 청사를 더 짓는다. 이렇게 말하기는 조금 힘들 것 같습니다. 또한 이번 현지 지도 시 김정은은 최상의 수준을 보장하면서 건축미학적으로, 조형적으로 손색이 없게 건설해야 한다면서 건축물의 외관, 내부 시설물의 고급화 등을 주로 언급한 것으로 볼 때 김정은의 대외 과시용으로 판단됩니다. 네, 일반적인 기준에서 바라볼 수는 없겠네요. 북한이 또 반기문 총장에게 서한을 보냈다고 하는데요. 이 서한에는 어떤 내용이 있었습니까? 네, 북한이 반기문 유엔 사무총장에게 오늘 10월 개봉 예정인 더 인터뷰라는 미국 영화에 항의하는 서한을 보냈다고 미국의 소리가 9일 보도했습니다. 지난 6월 27일 자성남 유엔 주재 북한 대표부 대사는 이 영화를 제작할 수 있도록 허가한 미국을 테러 지원이자 전쟁 행위라고 비난을 했습니다. 또한 영화 제작과 배급 중지를 반기문 총장에게 요청하였습니다. 이 서한과 함께 지난 6월 25일 발표한 외무성 대변인 성명도 함께 첨부를 하였는데요. 이 더 인터뷰라는 영화는 미국 TV 토크쇼의 사회자와 연출자가 김정은 암살을 시도하는 코미디 영화입니다. 예고편에서는 김정은과 가계 우상화를 희화화하고 김정은 암살을 시도하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내용에 대해 북한은 최고 존엄에 대한 모독으로 인식하고 외무성 차원에서 공식적으로 대응을 했습니다. 이 영화의 감독이자 배우는 외무성 대변인 성명 발표 이후 자신의 SNS에 돈을 내고 영화를 본 다음 영화가 재미없다고 나를 죽이겠다는 사람이 있었지만 영화를 보기도 전에 나를 죽이겠다고 말한 사람은 없었다면서 북한의 위협에도 개봉 의지를 밝혔습니다. 북한은 외무성 대변인 성명의 위협도 통하지 않자 유엔에 영화 상영 금지를 요청하는 서한을 보낸 것이죠. 이러한 북한의 항의에도 이 영화는 계획대로 오늘 10월에 개봉 예정이라고 합니다. 그렇군요. 네, 지금까지 한 주간의 북한 동향을 살펴봤습니다. 경제사회 분석과 정연주 사무관께서 함께해 주셨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